영화 속에 등장하는 편집장님은 어디가 제일 인상이 깊었어요? 그러고 보니까 계속 나만 되게 있었네.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 속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. 바로 그 내 자매의 집이죠. 그 고쿠라쿠지역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내 자매의 집인데,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감독님 말고 피디님인가요? 그 여쭤봤더니 가르쳐 줄 수 없다고.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. 예. 그것도 역시 뭔가 그 감독님의 마음 씀씀이 같아요. 그 물어보니까 이제 노 부부가 사는 집이어가지고 아, 공개되기를 원치 않으신다. 사람들이 찾아고 하면 뭐 또 막 효리네 민박이 효리네 집처럼 막 이렇게 찾아가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문 두드리고 그렇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아, 죄송하지만 절대 가져둘 수 없다.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혹은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그 감독이 이게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대면하는지에 이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어요. 이 살면서 돌아오면은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이 몇 번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감독님께서 그 집을 정확히 얘기를 해줄 수 없다. 왜냐면 지금 누가 살고 있고 그런 말씀 해주신 거 되게 당연한 배려인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리고 또 그와 유사했던 걸로 이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경건하다, 정직하다. 죄송한데 제가 오늘 새우버섯 일려가지고 목이 다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. 정말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대단하다, 압도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데니 빌리버 감독 그 장편 데뷔작 중에 폴리테크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. 그걸 이 사람 전에 만들었던 영화인데 폴리테크닉 보면은 사실 서사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. 이 폴리테크닉 대학교에서 과거에 진짜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 어떤 남학생이 여성 혐오자예요. 그래서 여학생들을 이유 없이 다 쏴 죽이고 자기도 죽었습니다.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영화도 굉장히 짧아요. 1시간 10분. 왜 이렇게 짧을까? 이게 뭐 데니 빌리버가 워낙 이제 이 서사의 재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적인 이야기들을 잘 버무려내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짧고 어떤 굵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봤는데 1시간 10분 돼서 영화 끝나는 거예요. 끝나고 나서 당연히 응당 나와야 될 자막들이 있죠. 당시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그분들을 추모합니다 라는 자막이 뜨고 당연히 나와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한 장면에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. 정말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. 그냥 쭉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검은 화면, 암전된 화면에 한 사람씩 나와요. 그거를 10몇 분 동안 계속해요. 그때 진짜 이렇게 삶을 진지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삶이라는 것을 존중해야 할지 아는 감독들이 몇 명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 감독님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요. 사실 저희가 그 다음날 감독님을 만나고 굉장히 그 뭐랄까요, 감격적이었다 그러나? 맞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상했던, 저는 처음 뵀거든요. 예상했던 감독님 모습과 좀 되게 다르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조금 감격적이었어요. 저는 첫 인상은 너무 청년 같아서 그렇죠. 젊어 보이죠. 정말 장난 아니에요. 눈이 그냥 청년 하고 있어요. 정말 초롱초롱한. 네, 그래서 그래 뭐 그러네 뭐 영화를 보니까 짐작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저는 너무 의외라서 너무 놀랐어요. 장난 아니에요. 좀 열혈 청년이십니다. 열혈 청년. 전 전혀 짐작도 못했었는데 이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, 가장 좋게 표현하면 뭐가 될까, 늘 되게 진지하게 성찰하시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시고 늘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의 문제에서 그 문제에 대한 물음에서 매 장면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. 그냥 보기 좋고 따뜻한 이야기를 어느 순간부터 주로 이제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드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무도 모른다 이후로 계속해서 늘 변하지 않고 감독님의 영화를 관통해왔던 정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거든요. 그거를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
또 뭐 이 자리나 혹은 잡지에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정부에 대한 매우 날선 비판도 말씀하셨고, 그래서 정말 와 되게 의외다 하고 들으면서도 계속 소름 돋았고,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런 이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, 또 그에 대한 당연한 질문들, 왜 이런 질문들을 당대의 다른 감독들이나 사람들은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우리 말씀하시면서,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, 지금 제작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같은 꿈을 공유하고 있는 후배 감독들을 양성하기 위한 제작사,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어른의 표상이에요.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. 자기가 되게 훌륭한 일을 해요. 근데 자기만의 어떤 훌륭한 일만 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훌륭한 일을 하시면서 남들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있어요. 종종. 근데 감독님이 그러고 계실 줄은 저는 몰랐어요. 계속해서 그 제작사에서 영화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동료 이 후배들을 계속해서 양성을 하고 정말 그렇죠. 감탄했습니다. 그 입구가 사실은 그 되게 요란하게 간판도 없었고 그러니까 한자로 복을 나눈다는 의미로 그 분복 영화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되게 거창한 간판 이런 게 없고요. 그냥 뭐라 그럴까요? 뭐 포스트잇에 썼다 그러면 너무 좀 초라한 것 같고, 뭔가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프린트를 해서 분복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. 뭐 요란한 뭐 간판이나 이게 허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실제로 분복이라고 하는 행동을 내가 실제로 행하는 게 중요하지 뭐 간판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간판이어서 저는 그 분복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, 실제로 지금 한 작품을 이미 했고요. 자기 작품 외에도 지금 뭐 몇 명, 거의 뭐 10명 가까운 후배 감독들이 그 방을 나눠 쓰면서 작품을 개발하고 있는데, 거기서도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, 제가 그 올해 이제 부천 영화제에서 이제 일본 감독들 몇몇을 인터뷰를 했는데요. 그들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거는, 지금 일본에 있는 그 투자 배급사나 이 관계자들은 그 코믹스 위주 원작이 있는 그런 작품들을 안전하게 영화하는 걸 원하지 창작 시나리오는 잘 원하지 않는데요. 그러니까 모험을 걸지 않는데, 왜냐하면 창작 시나리오는 한 편이 태어나기까지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. 근데 우리는 창작 시나리오를 고집스럽게 한다. 라는 얘기가 또 인상적이어서, 그런데 또 이번 작품은 또 원작이 있는 영화를 또 하시게 됐어요.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복 제작사 앞에 정말 제작사 맞나? 그렇죠.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. 빌라인 줄 알았어요. 하지만 동네는 굉장히 부자 동네. 여기가 간지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오, 동네가 막 장난 아니야. 가는데 이렇게 쫙